조나단 스위프트의 소설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 여행기는 외과의사 걸리버가 바다를 표류하다가 소인국과 대인국에 닿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주장이 제기됐다. 걸리버 여행기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가 미래를 여행하는 시간 여행자였다는 것이다. (1726년) 발간되자마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걸리버 여행기. 책을 출판한 인쇄업자는 감옥에 갔고 책은 곧바로 금서가 되었으며 출판된 책은 모두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 그것은 걸리버 여행기가 당시 영국의 정치 세태를 신랄하게 풍자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걸리버 여행기 일부 소인국을 보면 소인국 사람들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줄을 타고 고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 줄을 잘 타야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영국의 관료들을 빗댄 것이었다. 또한 계란의 둥근 쪽을 깰 것이냐 뾰족한 쪽을 깰 것이냐를 놓고 전쟁을 벌이는 소인국 사람들의 모습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작은 것을 위해 큰 것을 희생하는 당시 영국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다. 책의 저자 조나단 스위프트 역시 걸리버 여행기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을 예측하고 지인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는데, All I want is that the world is ready to accept Gulliver's Travels. However, I believe that the publisher should be prepared to go to jail before he publishes it. 조나단 스위프트의 예측대로 걸리버 여행기는 출판되자마자 금서가 된다. 이후 걸리버 여행기는 평론가들에 의해 순화되고 각색돼서 총 4부 중 1, 2부만이 출간된다. 하지만 19세기에 발생한 산업혁명의 여파로 영국 전역의 자유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자 그동안 삭제됐던 3, 4부의 전문이 공개되는데, 걸리버 여행기의 완본이 공개되자 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I don't believe it. 걸리버 여행기 3부 하늘을 나는 라퓨타 이야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원작이 되기도 했던 라퓨타. 걸리버 여행기 본문에 묘사된 바에 따르면 라퓨타는 하늘을 날며 떠다니는 섬이라는 뜻으로 걸리버는 항해 도중 해적에게 쫓기다가 이 섬에 도착하게 된다. 극중 주인공이자 화자인 걸리버는 전체 면적 약 52.4제곱킬로미터의 라퓨타를 공중에 떠있는 원형의 섬으로 설명하며 라퓨타 사람들이 음악과 수학, 천문학을 매우 좋아한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학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건 라퓨타에서 걸리버가 직접 보고 묘사한 2개의 위성 때문이었다. They have likewise discovered 2 lesser stars, or satellites, which revolve around Mars, whereof the innermost is distant from the center of the primary planet exactly 3 of his diameters, and the outermost 5. 조나단 스위프트는 소설을 통해 화성의 2 위성에 대해 그 위치와 공전 주기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화성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나오는 전쟁의 신의 2 아들인 공포의 신 포버스와 패배와 공포의 신 데이모스로 이름 붙여진 2개의 위성을 갖고 있다. 포버스와 데이모스는 워싱턴 해군 천문대의 천문학자 아사 폴이 26인치 굴절 망원경을 통해 처음 발견한 위성이다. 그런데 그 발견 시기는 1877년이었다. 조나단 스위프트가 걸리버 여행기에서 2 위성에 대해 썼던 것으로 추측되는 시기는 1708년. 놀랍게도 조나단 스위프트는 위성이 발견되기 151년 전에 이미 위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나단 스위프트가 위성의 공전 주기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설명했다는 것인데,
조나단 스위프트가 계산한 포버스의 공전 주기는 10시간. 하지만 현재의 포버스의 공전 주기는 7시간 39분인데 현대의 과학자들은 포버스가 해마다 화성 가까이로 접근하면서 공전 주기가 빨라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1708년 당시에는 걸리버 여행기에 묘사된 것처럼 공전 주기가 10시간이었음을 밝혔다. 그러자 한 학자가 놀라운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There is only one answer to this. It's none other than a spacecraft. It's a spacecraft. 라퓨타가 우주선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UFO 연구가 에드 그림슬리는 라퓨타 자체가 우주선이며 조나단 스위프트가 실제로 우주선에 탄 경험을 소설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라퓨타에 대한 묘사를 그 근거로 들었는데 The flying island was a vast, opaque body that was smooth and shining. The inhabitants were able, as it should seem, to raise or sink or behold it in the air as they pleased. 라퓨타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우주선의 이미지와 100% 일치한다고 에드 그림슬리는 주장했다. 또한 에드 그림슬리는 걸리버 여행기 곳곳에 라퓨타가 우주선임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Before the throne was a large table filled with globes and spheres and mathematical instruments of all kinds. 이것은 우주선의 조종석을 묘사한 것이며 또한 Their heads were all reclined, either to the right or the left. Their outward garments were adorned with the figures of many instruments of music. 라퓨타 사람의 모습이 외계인과 흡사하다는 점이 라퓨타가 우주선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걸리버 여행기를 연구한 인문학자들은 에드 그림슬리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그들은 걸리버 여행기가 조나단 스위프트의 상상력에 근거한 소설일 뿐이며 2개의 화성 위성을 비롯한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억지스런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런데 일각에서 또 다른 주장을 제기했다. 걸리버 여행기의 저자 조나단 스위프트가 미래를 여행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근거로 인공광선을 들었는데 끊이지 않고 켜져 있는 20개의 램프가 강한 빛을 비추고 있다는 대목이 오늘날의 형광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광등이 발명된 시기는 1938년으로 촛불이나 알코올 램프만이 존재했던 1700년대 조나단 스위프트가 끊이지 않고 계속 켜져 있는 강한 빛의 램프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소설에 등장하는 우수한 성능의 망원경 역시 조나단 스위프트의 시간 여행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For although their largest telescopes do not exceed 3 feet, they magnify much more than those of 100 with us and show the stars with greater clearness.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별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장치는 오늘날의 전자영상 확대 장치로 추정되는데 전자영상 확대 장치는 조나단 스위프트가 걸리버 여행기를 쓴 1708년에서 255년 후인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키트피크 국립천문대에 처음 설치됐다. 따라서 18세기 사람인 조나단 스위프트가 20세기 들어서야 발명된 전자영상 확대 장치의 개념을 알고 정확하게 묘사했다는 것은 조나단 스위프트가 시간여행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인문학자들이 걸리버 여행기는 소설일 뿐이라며 작가의 창작 의도를 매도하지 말라고 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럼에도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걸리버 여행기 3부가 담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님을 주장하며 작가가 신비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는 자신들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출간되자마자 금서가 된 걸리버 여행기. 위성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때에 위성의 공전주기까지 자세히 묘사하고 현대 문물을 그대로 반영한 소설 속 놀라운 장면들은 단순히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소설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작가의 불가사의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경험담일까? 논란은 아직도 계속